친구들 안녕.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오늘도 또 친구들의 여러 마음들을 보면서 진짜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뉴스들 보거나 하면 되게 암울하고 그런 소식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마무리하는 뉴스를 보니까 아, 점점 더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힘을 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진짜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봄이 돼서 봄꽃이 활짝 펴서 그런 것처럼 제 마음에도 꽃이 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여주시고 해서 정말 마음으로 많이 감사드려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국민들이 진짜 더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의 삶도 하루하루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정치가 어지럽다 더럽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날카롭게 보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뉴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뉴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더 잘 보려고 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괜찮은 소재들이 잘 다뤄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진짜 정치하시고 또 우리의 대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민낯을 볼 때 진짜 너무 당황스럽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 저런 생각으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는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 그분이 하는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 뭐 의식 수준이나 그런 인품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정책을 펴주실 수 있는 분인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과 아닌 분을 잘 골라내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좋은 정책들이 세워지고 그런 것들이 실행으로 이어질 때, 그래야지 그게 비로소 우리들의 삶과도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청하고 우리의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해 주시는 분들도 수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늘 고맙고 그렇지만, 우리도 함께 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우리나라라는 뭐 하나의 국가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의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고 막말하고 뭐 협박하고 그런 것들을 일삼는 분들은 전체를 위해서도 그렇게 존중하거나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내 가족처럼 정말 나처럼 생각하고 다른 누구를 협박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협박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위에 앉아 계시면 진짜 깡패 같은 마인드로 앉아 계시는 거다, 뭐 그런 것들은 조폭 역할에 더 적합하게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뉴스도 잘 챙겨서 보고 이렇게 뭐 잘 선별하고 골라내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정말 뭐 정책을 우리한테 잘 맞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런 한 명 한 명이 진짜 암행어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날카롭게, 그리고 늘 이성적으로, 또 말에는 그렇게 표면적인 것과
또 심층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나지 않는 부분. 그런데 그 표면적인 부분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심층적인 부분에 있는 그 내포된 의미까지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랑 또 그냥 그게 그냥 보여지는 면만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뉴스 자체로 되는 것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표면적인 뉴스인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그 부분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뉴스가 담고 있는 그 반대적인 이면에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 이 부분까지도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사고력의 확장을 통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협박하거나 그런 분들은 위에 앉아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진짜 깡패 집단에 가입해야지, 왜 정책을 펼쳐야 되고 국민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렇게 뭐 보듬어주는 그런 부모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앉아있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뭐 협박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앉아 계시면 국민들 눈에 피눈물 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날카롭게 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진짜 좋은 생각과 그런 사랑들을 많이 담은 마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다 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면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끈끈함을 또 가진 그런 국민들이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 따뜻하고 그런 온정도 있고, 그래서 뭐 누가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다 같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안 된 일에는 진짜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바른 곳으로 가려고 하고 그런 의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빛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또 그런 정당함들이 이 세상에서는 승리하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언론인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뭐 위에 계신 분들, 뭐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그런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한 사람이 진짜 좋은 마음을 내면 또 전체를 아우르고 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비 효과를 내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생각이 전 세계로 연결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그런 목소리와 마음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대의를 생각하고 사랑을 품은 마음은 온 우주가 돕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뭐 사사롭게 자기 이득을 챙기지 않고 이렇게 정말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모두를 위한 그런 법들을 펼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온 우주가 돕고 미물마저 도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쁘고 소중한 마음들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안에는 늘 사랑을 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사랑스러운 말들을 하고, 또 우리의 이성은 늘 차갑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다 예쁘고 그래서 바라보기에도 너무 아까워서 눈물이 날 것 같거든요. 진짜 뭐 단 하나,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잖아요. 명품은 몇 개 있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단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그렇게 희소성이 있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명품이고 상대도 명품이고, 그러니까 그런 명품들이 서로 흠집이 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심리적 거리나 뭐 예의를 지켜야 될 그런 선들이나 이런 선들도 유지를 잘하고, 또 우리 스스로의 품격과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유지하는 것도 우리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예쁜 마음들 보면서 진짜 많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쩜 그렇게 예뻐요.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친구들은 저의 웃음 버튼이자 행복 버튼인 것 같아요. 제 심장이기도 하고 예쁜 마음들 정말 소중하고 늘 고맙습니다. 진짜 그런 마음들 마음 깊이 새기고 늘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저도 더 큰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더 큰 세상을 품으려고 노력할게요. 제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또 친구들이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들 잘 받고 저도 또 제가 느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면서 우리가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밝은 빛이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책 읽어드릴게요.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20세기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인간이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된 후에 겪어야 했던 두 가지 손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인간은 동물적인 본능의 일면을 잃게 되었다.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동물적 본능을 잃어버린 것이다. 낙원에서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함은 이제 영원히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이 되었으며 인간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덧붙여서 근래에 들어 인간은 또 다른 상실감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동안 자기 행동을 지탱해주던 전통이 빠른 속도로 와해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에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주는 본능도 없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전통도 없다. 어떤 때는 그 자신조차도 자기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거나 아니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유럽 학생들 중 25%가 크던 작던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학생들은 25%가 아니라 무려 60%가 이런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실존적 공허는 대개 권태를 느끼는 상태에서 나타난다. 인간은 고민과 권태의 양극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도록 운명지어진 존재라는 쇼펜하우어 말이 이해가 갈 것이다. 실제로 요즘은 고민보다는 권태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자동화 과정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애석한 것은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 얻게 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른다는 데에 있다. 일요병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일요병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한 주일을 보내고 내면 후 공허감이 밀려올 때 자신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겪는 일종의 우울증이다. 자살의 상당수가 바로 이런 실존적 공허 때문에 일어난다. 현대 사회에 만연해 있는 우울증과 공격성, 중독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면 그 저변에 깔려있는 실존적 공허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한다. 연금 생활자나 나이 든 노인들이 느끼는 위기감 역시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실존적 공허는 가면을 쓰거나 위장을 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좌절되면 사람들은 권력욕으로 그 좌절을 대신 보상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권력욕인 돈에 대한 욕구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가 좌절된 곳에 쾌락을 추구하는 의지가 대신 자리를 잡는 경우도 있다.
실존적 좌절을 겪은 사람들이 종종 성적 탐닉에서 그 보상을 찾으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신과 환자에게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특정한 유형의 피드백 기제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런 징후들이 공허한 상태에 있는 실존에 침입해 들어와서는 계속 번성해 나가는 것을 수없이 볼 수 있다. 이런 환자의 경우 이것을 누제닉 노이로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환자에 대한 심리요법에 로고테라피를 보완하지 않으면 환자가 자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실존적 공허에 뭔가를 채워 넣으면 더 이상 병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로고테라피는 앞에서 얘기한 노이로제뿐만 아니라 시민성 노이로제는 물론 신체성 신경질환에도 두루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경지에서 볼 때 모든 치료법은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로고테라피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매그너비는 아들러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 이제 환자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얘기해보자. 삶의 의미. 나는 의사들이 이 질문에 대해 일률적인 대답을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삶의 의미는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시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포괄적인 삶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삶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 포괄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은 체스 챔피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절묘한 수는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임의 판세와 상대편 선수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가장 절묘한 수란 있을 수 없다. 인간의 실존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추상적인 삶의 의미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구체적인 과제를 수행할 특정한 일과 사명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그 삶 역시 반복될 수 없다. 따라서 각 개인에게 부과된 임무는 거기에 부과되어 찾아오는 특정한 기회만큼이나 유일한 것이다. 삶에서 마주치게 되는 각각의 상황이 한 개인에게는 도전이며 그것이 그가 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바뀔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삶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으며 그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짐으로써 삶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오로지 책임감을 갖는 것을 통해서만 삶에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로고테라피에서는 책임감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보고 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기까지 읽고 또 내면 아이 치유할게요. 수치심 중독과 외로움. 슬픔의 가장 깊은 핵심 감정은 수치심 중독과 외로움이다.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버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되었고 마치 더럽혀진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수치심은 우리를 외로움으로 이끈다. 우리의 내면 안에는 결함이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진 거짓 자아로 참 자아를 덮어버리려고 한다. 그리고는 거짓 자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결국 그 참 자아는 혼자 남겨져 고립되어 버린다. 이 아픈 감정의 마지막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애도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다. 그치만 치료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통과하는 것뿐이다. 수치심과 외로움의 단계에 머무르는 것은 힘들다. 그러나 이런 감정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우리는 깊숙이 숨어있던 자아와 만나게 될 것이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숨었다는 것이다. 수치심과 외로움을 받아들일 때 가장 진정한 자아와 만나기 시작한다. 감정을 느끼기. 모든 감정들은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발버둥 치며 날뛰어야 할 필요가 있고 흐느껴 울거나 엉엉 울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두려움으로 벌벌 떨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걸린다. 감정의 회복이란 과정이지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거의 즉시 나아지곤 한다. 내면 아이와의 만남, 누군가 자기를 위해 있어주고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가 알게 되는 것은 아이에게 기쁨과 즉각적인 안심을 주기 때문이다. 슬픔을 쏟아내는 애도의 시간이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사람마다 다르다. 슬픔의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다만 당신의 방어 기제를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아는 것이 해결의 열쇠이다. 사실 방어 기제에서 계속 벗어나 있을 수는 없다. 당신의 애도 작업을 하기에 안전하지 않은 사람들과 장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때때로 안전한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슬픔의 단계들이나 결과는 좋았다가도 나빠지는 등 기복적인 현상을 보일 수 있다. 아마 상처를 인정했다가도 며칠 후에는 회피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당신은 이런 주기 속에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감정의 느낌은 중요한 것이다. 당신이 느낄 수 없는 것을 치유할 수는 없다. 당신이 오래된 감정을 경험하고 내면 아이를 위해 당신이 거기에 있게 될 때 치유는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감정을 다루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한 치유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파트너와 같이 하거나 그룹 작업이 좋다. 제2편을 시작할 때 제안했던 주의사항을 상기하기 바란다. 이 작업이 끝난 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효과적이므로 누군가를 미리 준비해 두라. 너무 조급해하지 않는 게 좋다. 상처받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를 치유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혹시 치료 도중에 당신이 감정적으로 압도된다고 느낄 때는 즉시 중단하라.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길 바란다. 만일 압도되는 감정이 지속된다면 상담 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부정적인 감정에 자신을 낭비하지 마라. 실비아는 심리학자다. 하지만 한 내담자가 소송을 걸어 복잡한 문제에 휘말렸다. 수많은 서류를 확인하고 법정에 출두하는 일은 실비아의 시간과 에너지를 끔찍할 정도로 앗아갔다. 소송에 신경 쓰다 보니 실비아는 자신의 생활을 잃어버렸다. 그간 실비아는 자신이 내면의 위대한 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거나 소송에 관련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잠재의식에 답을 구하는 학원을 시작했다. 실비아가 태도를 바꾸자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소송을 건 환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빈 것이다. 소송은 곧바로 기각되었다. 실비아는 모든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해묵은 짜증, 원한, 불만을 곱씹는 데 시간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마라. 이는 오래된 무덤을 다시 열어보는 일이나 다름없다. 무덤을 파헤쳐봤자 그 안에는 유골밖에 없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에 집중하라. 조화로운 생각은 건강, 풍요, 행복, 마음의 평화 등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멋진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마라. 과거는 다시 오지 않는다. 더 나은 현재를 살도록 지혜를 발휘하라.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라.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 말이다.
고대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만이 미래를 걱정한다라고 했다. 인생 후 부와 모든 좋은 것을 확언하라. 잠재의식의 지혜와 힘을 발휘하면 상상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다. 문제를 잠재의식에 넘기는 법. 몇 년째 애용하는 집 근처 단골 가게가 하나 있다. 나는 3대째 가업을 잇는 주인 형제와도 잘 아는 사이였다. 그래서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형을 떠나보낸 빈센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나를 찾아왔다. 그는 죽은 형이 가게 지분의 절반을 두 조카에게 남겼다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조카들이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해달라는 건 많은데 가게를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거부해요. 곧 있으면 조카들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막다른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돼요. 가족끼리 운영하던 가게 중에 서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문을 닫은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우리 가게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게 지분을 전부 인수하실 수 있나요? 쉽지는 않겠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미 제안해봤는데 조카들이 결사 반대했어요. 모욕감을 느낀 것처럼 반응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부 내려놓으셔야 해요. 걱정에서 비롯된 부정적 에너지가 문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빈센트를 설득했다. 빈센트는 내 도움을 받아 다음 확언을 완성해 종이에 적었다. 내 두 조카를 온전히 놓아줍니다. 조카들은 그들이 진정으로 속하는 곳에 있으며 영감을 받고 곧바르게 행동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상황도 지나갑니다. 빈센트는 책장 서랍에서 서류철을 꺼내 그 안에 확언을 넣었다. 서류철에 확언을 넣어둔 지 2주가 지났다. 확언의 존재도 잊고 있던 빈센트에게 어느 날 두 조카가 찾아왔다. 아버지는 가게를 지키는 방법 중에서 제일 나은 선택을 바라실 거예요. 조카들은 적절한 가격에 가게 지분을 모두 넘기겠다고 했다.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말이었다. 빈센트의 가게와 가족은 조화를 되찾았다. 빈센트는 건전한 기법을 활용해 자신이 바라는 결과를 잠재의식에 새겼다. 확언을 적은 종이를 책상 서랍에 보관한 행위는 그저 상징에 불과했다. 잠재의식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알려주는 비밀의 장소다. 잠재의식에 내재한 무한한 지성에 문제를 맡김으로써 빈센트는 해결책을 얻었다. 잠재의식에 대한 의심을 멈추어라. 그래픽 디자이너인 젊은 여성 소피가 강연 후 나를 찾아왔다.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난 듯한 모습으로 그녀는 이렇게 토로했다. 중요한 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이번 일을 망치면 업계에서 매장되고 말 거예요. 박사님께 배운 대로 문제를 이겨내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확언했어요. 하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되는걸요. 무슨 수를 써도 상황이 나빠지기만 해요. 박사님이 알려주신 기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왜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소피, 당신이 컴퓨터에 앉아 열심히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상사가 뒤에 서서 당신이 일하는 걸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참견하면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 식으로는 일 못해요. 상사가 괜찮은 조언을 준다 해도요. 그래도 도움은 안 돼요. 상사라면 제가 업무를 잘 파악했는지 확인만 하고 제가 알아서 일하도록 내버려 둬야죠. 옆에 딱 붙어서 닥달하면 제가 당연히 실수하지 않겠어요? 나도 동의해요. 그 말은 잠재의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끊임없이 확언하는 행위는 잠재의식 옆에 딱 붙어서 하나하나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것과 같아요. 지금 당신의 행동은 잠재의식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이 과연 일을 잘 해낼지 걱정하며 의심하는 거예요.
이루고 싶은 결과를 최대한 생생하고 온전하게 시각화한 다음 시각화한 상상을 현실로 이루는 일은 무한한 힘을 지닌 잠재의식에 그저 맡겨만 두세요. 박사님 말씀을 알 것 같아요. 하지만 도움을 구할 때 확언하는 일이 벌써 습관이 된걸요. 그동안 저는 더 많이 확언하면 효과도 더 커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굳어진 습관을 깨는데 효과가 아주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 시간을 내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타인을 위해 확언하세요. 이는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불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행동입니다. 친구, 이웃, 회사 동료, TV에서 본 사람 등 누구든 상관없어요. 영적 활동인 이 확언을 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의지력도 강제로 발휘하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소피는 내가 제안한 방법을 꼭 실천하겠다고 맹세하며 돌아갔다. 며칠 뒤 소피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날 아침 소피는 알람 시계가 울리기 1시간 전 정신이 말똥말똥한 상태로 잠에서 깨어났다고 한다. 그 순간 회사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할 기발한 방법이 불현듯 떠올랐다. 소피는 곧장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토록 오랫동안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마침내 해결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감사한 것 같아요. 친구들의 그런 소중한 마음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많이 행복하고 진짜 한없이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세상에 진짜 그런 소중한 마음보다 더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의지나 그런 것들이 꺾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힘든 것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뒤로 보내더라도 그냥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들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살아있는 이 자체가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또 살아있으니까 고통을 느끼기도 하고 슬픔을 느끼기도 하고 또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또 정말 행복한 그런 마음들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느끼는 가운데서 우리가 또 배워가고 성장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가장 좋은 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진심 어린 마음은 표현력이 좀 서툴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잘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한데 눈빛을 많이 봐요. 그 눈은 진짜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이나 얼굴빛이나 그런 비언어적인 것들 이렇게 제스처들 이런 거 보면 무의식적으로도 다 그 사람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보는 법들, 이런 법들도 세세하게 배워놓으면 친구들이 어떤 만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약을 작성하거나 또 그런 여론들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그럴수록 더 많은 부분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진짜 우리의 그런 지적 재산권을 넓혀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책 보거나 이런 것도 뭐 시간이 많이 없거나 그러면 아주 쉬운 책부터 뭐 하루에 2장, 3장 이렇게 읽더라도 조금씩 읽어서 그런 것들이 또 쌓이면 또 누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늘 배우려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잘못한 부분에서도 배우고 잘한 부분에서도 배우고 그러면 모두가 스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잘못한 부분을 보면 안 하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좀 더 진짜 사랑으로 품으면 어떤 부분들도 조금 더 알더라도 좀 속아주면서 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면 그냥 좀 귀엽게 애교처럼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진짜 국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정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어야 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날카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에서 선장이 명령을 잘못 내리면 우리는 다 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표성을 띈 분들은 스스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의 삶에서 의식주 기본적인 부분들이잖아요. 의식주 이런 부분들이 가장 안정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잡히면 교육적인 부분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세계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오히려 창의성이 많고 그런 천재성이 많은 아이들을 뭐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로 그런 뇌의 부분을 닫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부분으로 어떤 하나를 잘하면 그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진짜 좀 많이 뛰어놀고 흙 만지고 놀고 자연 환경에서 많이 좀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초등학생부터 뭐 8시 막 그 정도까지도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러느라 너무 힘들잖아요. 뭐 대학교 갈 때까지 공부해야 돼. 또 공무원 시험 본다고 또 공부해야 돼. 어떻게 보면 진짜 평생 공부만 하다가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공부를 한다고 해서 또 다 그 부분으로 뭐 일을 하게 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또 뭐 예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우리는 다 다르잖아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다양성들이 다 인정이 되고 그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 그냥 존재 자체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로 너무 예쁜 사람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어렵고 그런 일들도 많았을 텐데 그냥 살아 있어 준 것 이 자체로 감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 그냥 살아 있어 준 것도 고마운데 그냥 예쁜 마음들을 간직하고 살아준 것 이 자체로도 많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런 모진 풍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그렇게 마음의 상처들도 많이 받았고 또 그런 환경에서 지냈을 텐데도 그렇게 살아 있어주고 버텨주고 이런 자체에 대해서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소중한 존재인 거 잊지 마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빛
그리고 명품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도 친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어요. 타닥타닥. 오늘 고생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오늘도 항상 보고 싶은 것 같아요. 항상 그립고 보고 싶고. 이제 마무리 잘하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잠자리 편안하게, 따뜻하고 포근하게 그렇게 잘 자면 좋겠어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